네, 송석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나경원 의원님은 발언을 삼가하시고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윤석열이 박은정 잡으려다 못 잡았고, 이승윤 잡으려다가 못 잡았고, 서영교 잡으려다 못 잡았고, 박지원 잡으려다 못 잡았고, 여기 다 당한 사람들 다. 이제 서영교 위원님을 위원장은 빼놓고 하세요. 편파적이십니다. 네, 우리 위원장 다 당한 사람들 여기 다 당한 사람들. 당해보세요. 가서 살아봐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삼가하세요. 못된 짓이라니. 자, 이제 앞집 이제 질의 시간이니까 조용히 하세요. 얘 충돌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충돌. 물어봐요? 안 묻잖아요. 법무장관한테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서해 공무원 사건 언급하시는 게 예, 충돌 아닙니까, 의원님? 왜 충돌? 본인이 설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리 좀 해주시죠. 정적을 제거하려고 한 자들 모두 다 처벌해야 돼요. 정적을 제거하려고 한 자들 모두 다 처벌해야 돼. 윤석열이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 아직 정신을 못 차리나? 응? 김건희가 매번 감옥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나? 아직도 더 많아. 마약도 있고 훨씬 더 많아. 경찰 인사에 대한 거. 네, 서영교 의원님 잠깐 발언을 중단해 주시고요. 경고 좀 주세요, 경고. 곽규택 위원이 방금 서영교 의원을 향해서 서팔계라는 멸칭을 썼습니다. 네, 조금 있으면 네, 제가 발언 제한을 하거나 퇴장 조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하시면. 자, 송석준 의원님. 네, 질의 들어갑니다. 예, 조은철 법제처장님. 예. 지난 10월 24일 국감에서 검찰이 대통령을 무고한 대통령을 권한 남용을 해서 기소했다. 또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은 선거 개입이다. 그리고 또 대통령의 연임 가능하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사건 12개 범죄는 모두 무죄다. 라는 발언을 했었죠.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제 인식하셨나요? 그 중에서 그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못됐다는 거 인식하셨어요?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했다, 이 국감장에서 발언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어떻게, 그게 뭐예요? 유감? 사과해야죠? 그 점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교모에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과를 해요, 사과를.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 아니에요? 법원을 무시하고 이 사법부를 아주 이렇게 알기를 우습게 하는 그런 발언. 예, 그리고 또 이렇게 헌법 규정을 갖다 정면 배치하는 발언을 어떻게 법제처장이 이렇게 서스럼없이 그것도 국정감사장에서 합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를 해야죠. 헌법 규정에 배치되는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분명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헌법 규정에 나와 있는 거고 곽 의원님이 헌법을 침해하는 발언을 행정부의 한 기관이 어떻게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아직도 반성을 안 하고 있구나. 그거 자, 그렇다면 지금 반성할 기미가 안 보인다면 즉각 사퇴하세요. 자격이 없어요. 이번에 아까 좀 반성하는 거 보여서 좀 봐주려고 했더니 오늘 저 국감 끝나면요 바로 사퇴하세요. 알았죠? 그거는 딴 얘기 필요 없어요. 제가 결정한 문제도. 그만 이제. 예. 오늘 사퇴 촉구합니다. 자, 이게 개인 사펌 로펌의 여기 지금 대표가 아니에요. 법제처는 이재명 대통령의 로펌 아닙니다. 예, 로펌 대표 행태 그만하시고. 자, 헌재소 우리 손 처장님. 네.
이번에 지난 우리 헌법재판소 우리 국감 때 헌법소원 네.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이거는 사실은 개헌을 요하는 사실상 사심의 그런 어떤 효과를 갖게 된다면 개헌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봤죠.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 헌법재판소 구성이 이렇게 좌파 성향의 그 재판관이 9명 중에 6명으로 구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안건이 다 이제는 원하는 대로, 예, 어쩌면 이재명 정부와 색깔을 같이 하는 분들이 이제 6명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제 통과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졌습니다. 소위 말해서 악법, 의원적 악법이라도 이렇게 특정 성향의 이런 헌법재판관들이 다수를 구성으로 해서 다 그것도 문제 없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독재로 갈 수 있는 그런 입법을 허용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태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네. 어떤 헌법재판관이 어떤 특정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의원적 판결해서는 안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좀 얘기해 보세요.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소원을 도입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헌법 제5장과 제6장에서 각기 다른 사법기관으로서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재판소원을 도입했다는 것만으로 사심제 또는 재현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헌법 해석론으로서는 조금 무리한 해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는 있지만 네. 사실상 사심의 효과를 간다면 당연히 그건 개헌을 요하는 거죠. 아주 특이한 특별한 경우에 진짜 어떤 법에 의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법 개정에 의해서 헌법소원이 이루어진다면 말이 되겠지만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일반적인 이 재판소원을 허용한다면 그거는 그 사심을 허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의원이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전제로 해야죠. 그래서 당연히 그렇죠? 자, 그걸 그렇고 지금 헌법재판관에 대한 태도 어떤 자세로 이 헌법재판관들 임명해야 되겠어요? 네, 헌법재판소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헌법에서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대법원장의 합성행위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성향보다는 333의 구성 자체로 인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정도의 어떤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제가 정말 우리 앞에 의원님들이 바로 우리, 이 비상계엄을 두고 내란이다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검찰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기소한 자체가 조작이다. 그러면서 검찰 전체를 매도하고 검찰을 폐지하려고 그러고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을 마구마구 짓밟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또, 이런 헌법, 우리 지난번에 파기환송심을 했다는 이유로 또 이 사법부조차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이익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했다고 해서 또 사법부를 이렇게 무시하고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의원적 법률들을 막 이 발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 대한민국은 분명히 헌법에서 국민들의 명으로 삼권 분립을 가장 기본적인 헌법 원리로 저렇게 좀 만들어서 사법부든 행정부든 입법부든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 기본권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입법부가 지난 정부의 다수 야당이 탄핵 폭탄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고 집권 여당이 되더니 이제는 또 무소불위의 입법 권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 때만 해도 다수 야당이 입법한 것이 잘못되면 제2요구권에 의해서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입법이 이제는 대통령이 이제 자당이 된 여당이기 때문에 이제 잘못된 법안도 통과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소위 위헌적 법률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걸러지지 않는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독재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바로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바로 법원행정처의 입장에서 단호히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 것이고 또 검찰에서도 이 검찰을 무시하는 이런 언행에 대해서는 강력히 견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렇게 잘못된 대한민국의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장관님. 네네. 지금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 어쨌든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그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 국가에 그런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반드시 막아야 된다. 어떤 기관이든 간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도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검찰과 관련해서는 그 이전과는 분명히 다르게 저희들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예, 여러 번 나온 이야기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을 지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혁을 논의할 때는 그 본질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인권선언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상권분립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나라는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상권분립이 바로 서서 국민의 기본권, 국민의 권익 신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저희 역할도 충실하게 하겠습니다.